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, 여러분. 그쵸?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이 자율성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 자율성이 잘 발달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부모님이 일관된 양육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토닥토닥연구소 토닥허그 시민상담센터 원장 김소희입니다. 토닥허그 TV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. 자, 오늘은 성격 파트 첫 번째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자율성이라는 성격이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개인이 어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하고 책임지는 능력들을 말해요. 그래서 이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딱 정했죠.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꾸준히 노력하고 혹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고요. 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성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를 잘 조절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그 기질 파트에서 인내력 기억나시죠? 근데 인내력이 낮은 사람은 자율성도 같이 낮을까요?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. 물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만 인내력이 낮지만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자율성은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율성이 개발되고 발달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, 여러분. 그쵸?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이 자율성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 자율성이 잘 발달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부모님이 일관된 양육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규칙적으로 잘 생활하고 또 아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잘 정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킬 때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자율성이 높은 아이가 됩니다.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은 10시에는 다 잠을 자야 돼 라고 정하고 10시에 그렇게 다 모두 잠을 자거나 아이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칭찬 스티커를 준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습관이 된다면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,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는 거예요.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사실 내가 선택하는 어떠한 것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막 결정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그 결정장애의 밑부분에는 뭔가를 선택했을 때 비난받았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가 있는 거죠. 옷을 아이가 입을 때 엄마가 선택해주는 이거 입어. 아니면 뭐 먹을 때도 엄마가 선택한 거 이거 먹어야지. 이렇게 통제력이 높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면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? 그러면 당연히 이 자율성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즉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자란다면 네, 이 자율성은 충분히 발달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실패나 실수를 허용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자율성이 높아지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.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지.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,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침을 주지 않고 잘못한 부분만 혼내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걸 잘 몰라요.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렸어요. 그럴 때는 이 물병을 잡을 때는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잡는 게 좋아. 그러면 잘 안 떨어뜨려져. 라고 지침을 명확히 주라는 거예요.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.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어요.
그래서 그 과학자를 인터뷰한 거죠.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?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그 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린 시절 한 4세에서 5세 때 부모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한 거예요. 이 과학자가 우유를 이제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는데 여러분 4, 5세면 좀 아이가 어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병이 떨어진 거죠. 손에서 미끄러져서. 그래서 우유를 바닥에 다 떨어뜨린 거예요. 근데 그걸 본 그 과학자의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우유가 떨어졌네. 그래 너는 아직 어려서 손이 작기 때문에 우유병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잘 잡아보자 라고 지침을 준 후에 그럼 이렇게 기왕 우유가 쏟아졌으니까 우리 한번 이 우유를 가지고 놀아볼까? 하고서 이 엄마랑 같이 뭐 우유를 첨벙첨벙도 해보고 스펀지를 가져다가 뭐 우유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짜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사실 너무 어렵죠. 아이가 우유를 쏟았는데 어머나 그랬구나 놀아볼까? 사실 이런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? 엄마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 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죠. 여러분 뭐 저도 그랬었습니다 옛날에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 과학자는 엄마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너무 그게 즐겁고 재밌었다는 거죠. 근데 이 엄마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충분히 놀았으니까 너가 쏟았기 때문에 우유는 다 너가 치워야 돼. 어려우면 엄마가 조금은 도와줄 거야. 자 어떻게 치워볼까? 하면서 엄마랑 같이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 치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과학은 실패하는 거예요. 즉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저는 어머님의 그런 양육도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여러분 너무 훌륭한 엄마죠? 네. 우리에게도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엄마는 될 수 있잖아요.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합시다.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건데요. 아까 그 과학자의 어머니가 그걸 참 잘하셨어요. 어떻게 하셨죠? 아이가 우유를 쏟았을 때 그걸 다 닦아내는 거는 네가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아이가 사실 그걸 더 못 해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땐 엄마가 도와줄게. 그러나 주체는 그 아이가 되는 거죠. 바로 이런 식의 것들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어요. 근데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연습을 계속 한다면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. 그래서 이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남 탓을 잘 안 합니다. 그렇지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인정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?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부모만 만나지 않았어도 하면서 거기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을 잘 부여하는 이러한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애가 뭘 사고 싶어 해요. 뭘 사고 싶을까? 어렸을 때 게임기 이런 걸 사고 싶다고 할게요.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. 그러면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.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사주는 것보다는 게임기를 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. 언제까지 살까? 그럼 이걸 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중간에 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? 예를 들면 너가 도와주면 엄마가 얼마씩 용돈을 줄 거야.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과 목표 설정을 해주고 자녀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에 부모가 조금 더 도와주는 거죠. 그렇다면 도전하는 것들 그런 게 어렵지 않겠죠. 자, 이런 5가지 부모의 양육 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뭐였어요?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는 부모.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. 세 번째는 실패를 허용하고 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주는 부모. 네 번째는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부모. 다섯 번째는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된다면 내 자녀의 자율성을 잘 키울 수 있다. 근데 문제는 여러분, 우리는 이미 어른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? 내 자율성은 이제 물 건너갔나?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듯이 내가 스스로 나를 양육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좀 하루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혹시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너무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요. 아유 다시 한번 해보지 뭐. 이런 태도들로
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자율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저 힘들다. 그럼 여러분 저를 찾아오세요. 제가 여러분들을 재양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성격 파트의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우리 열심히 화이팅해서 자율성을 잘 높이고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의 자율성을 잘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합시다. 여러분 긴 영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